명금이라 대치타. 역사 뒷담화. 혹시 역사가 재미없다고요? 외울 것이 많다고요? 그런 편견을 깨는 시간, 역사 뒷담화입니다. 역사 뒷담화는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더욱 심화되고 자세한 역사를 알려드리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원래 뒷담화가 재밌잖아요. 고향을 내려가는 버스. 부모님들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네요. 그렇게 신났는데 버스 창밖을 보니 와, 산에 정말 많은 묘들이 있는데요. 뭔가 숙연해지면서도 소름이 돋기도 하는 묘.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땅에 묻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부터 시체 위에 돌이나 흙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흙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무덤, 봉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무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선시대 때는 어떤 무덤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는 계급세라 무덤도 계급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능, 원, 묘로 나눠지는데요. 능은 일반적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가 묻히는 무덤이고요. 신기하게도 왕을 낳은 후궁도 원이라는 계급의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묘는 일반 신하나 서민들이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무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조선시대는 유교의 나라라서 유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주자의 무덤 제작법을 사용했습니다. 주자의 무덤 제작법은 간단합니다. 완전 꽁꽁 봉인시켜 흙에 묻는 것이죠. 하지만 주자의 무덤 제작법은 꽤 재밌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먼저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테이크의 나비무덤. 유교의 관습에 따라 공기 한 모금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무덤을 봉인했던 조선시대. 그 결과는 바로 시체가 도저히 썩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사상을 살펴보면 시체는 무조건 썩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덤을 너무 봉인시킨 나머지 의도치 않게 시체가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집트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미라가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신기한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몰랐을까요? 바로 아직도 우리는 유교적 사상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우리와 꽤 가까운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무덤 속에 나의 조상님이나 저 멀리 저쪽 무덤 속에도 나의 조상님이 계실 수 있죠. 한 예로 예전에 조선시대의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미라는 조선시대 때 전쟁을 담당하던 무관의 시체였죠. 그 시체의 무덤은 너무나도 봉인이 잘 되어 있어서 수염과 눈동자가 썩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서로 손잡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후 그 미라는 화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듣고 고인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화정하였다고 하네요.
그래도 몇 개의 미라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조상님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라들을 보면 충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치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설탕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후인데요. 조선시대 때 조상님들은 설탕을 먹지 못하고 존재 자체도 잘 몰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생충이 엄청 많지만 촌충이라는 기생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촌충이라는 기생충은 날것의 고기를 먹어야 생기는데 조선의 문화상 고기를 국에 끓여 먹기 때문에 촌충은 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럼 조선시대의 미라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1998년 안동에서 이름 모를 무덤을 이장하던 도중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시체가 잘 보존되어서 최근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400년 전의 무덤이었죠. 심지어 시체뿐만 아니라 다른 소품들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품 중 2가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편지와 미투리입니다. 미투리는 머리카락과 짚을 엮어 만든 신발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무덤의 주인인 고성 이씨 이응태는 31세의 병석에 눕고 맙니다. 그의 병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그의 아내의 마음의 병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응태의 아내는 남편의 병이 낫길 기원하는 신발인 미투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응태는 죽고 맙니다. 그의 죽음이 야속하면서도 너무 슬펐던 아내는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었습니다. 편지의 한 구절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나면 나중에 나에게 자세히 얘기나 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자신의 남편을 가슴 깊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여러분, 오늘 JBS 오디오 방송 역사 뒷담화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뒷담화를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서 같이 뒷담화해요. 지금까지 제작의 공병선, 기술의 박소민, 진행의 김민경이었습니다. 그럼 이만.